59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OA 길이하고 OB의 길이가 이런 비율을 갖습니다. 그러면 OA의 길이의 2배이기 때문에 이 좌표가 마이너스 a, 0이라면 알파로 표현하겠습니다. 알파, 0이라면 이 값은 2알파, 0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알파가 1이 돼야 되니까 알파는 1이 되고 이 점과 이 점의 좌표가 명확하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0 그리고 2, 0이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의 f는 4x-k는 0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4x-k가 알파가 되거나 아니면 베타, 즉 이 위에 있는 근이 되면은 0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4x-k에 해당하는 값이 알파, 베타가 됐을 때 성립하는데 위에서 구했던 것처럼 이 알파, 베타의 값이 각각 마이너스 1하고 2가 됩니다. 그러면 4x-k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4x-k가 2가 된다면 이 값이 성립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x의 값은 k-1에서 4를 나눈 값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x의 값은 4분의 k 플러스 2의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값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이 값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k-1 더하기 4분의 k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2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 위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려면 k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597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함수 이러한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x축에 일단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되고 k가 어떤 수가 되든지 항상 성립하려면 k로 묶었을 때 항등식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x축에 접하니까 판별식 a 플러스 k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를 정리를 하면 a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b는 0이 되고 이를 정리를 하면 2a 마이너스 6k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값도 0이 되고 이 값도 0이 돼야 되니까 a는 반드시 3이 되고 a가 3일 때 a제곱은 9가 되므로 b는 9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60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 0이랑 베타, 0에서 만나고 직선 y는 gx와 알파, 0 그리고 감마, f, 감마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고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2일 때 g0가 마이너스 2라면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이 얼마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최고차항이 1차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의 형태로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fx하고 gx의 관계에서 알파일 때와 감마일 때 만나기 때문에
fx라는 식에서 gx의 식을 빼게 되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g0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gx의 값을 표현을 하게 되면 gx는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fx의 값을 이곳에 대입을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로 묶게 된다면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 이 값은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이 식에서 2라고 했으니까 gx의 값이 2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따라서 g0의 값은 마이너스 2알파가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의 값 순서대로 나왔는데 알파의 값이 1이 되고 1을 대입을 하면 베타는 4가 되고, 베타가 4라면 감마는 6이 되고, 순서대로 1, 4, 6을 대입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F11입니다. 그러면 이 fx의 값에 각각을 이제 대입을 하면 되니까 fx를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x 마이너스 알파가 1이었으니까, 그리고 베타가 4였으니까 각각을 대입을 하고 F11의 값을 표현을 하면 10 곱하기 7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609번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 이러한 식의 그래프가 직선 이것의 값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런 모양을 띌 것이고, 그리고 이 함수는 이렇게 감소한 함수이면서 직선의 모양을 띌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뺐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위쪽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제곱을 뺐을 때의 값은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붙게 되면 k 마이너스 2x 그다음 플러스 3 플러스 k제곱이 되고,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러면 k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k제곱이 0보다 작으면 되고,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4k에 해당하는 값이 1보다 크면 되고, k에 해당하는 값은 4분의 1보다는 커야 되니까 정수 k의 최소값은 1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614번 문제입니다.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이차 함수 이것의 값이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해야 되니까 제가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기본형인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을 때 판별식이 0이 된다면 항상 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여기서
mx 플러스 n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mx가 될 것이고 a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상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m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정리를 하면 m제곱 플러스 2am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는 0이 되게 되고, 정리를 하게 되면 a에 관계없이 항상 접하려면 이 a의 값, 여기 항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2m 곱하기 a 라고 해서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m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가 0이 돼야 되니까 2m이 0이 되려면 m의 값은 반드시 0이고 n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0이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 직선의 방정식, 이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621번 문제입니다.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가 0의 두 실근의 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힌트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기본형인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전체의 제곱 q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 조건을 보게 되면 최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범위가 없는 조건에서 최대값이 4가 되려면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y값이 4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4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f가 1일 때 2가 된다라는 말이니까 1,2를 지나야 됩니다. 따라서 y가 2일 때 a 1 마이너스 p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4의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와 나 조건을 우리가 만족을 했고, 그리고 다 조건에서 fx라는 함수에서 10을 더했을 때 실근의 합이 6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전개를 해보게 된다면 y는 ax의 제곱, 이 값을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2apx 그리고 ap의 제곱 플러스 4의 꼴이 되는데, 여기에서 10을 더한 값의 두 실근의 합이 6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것분의 이것에 해당하는 값이 6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2ap에 해당하는 값이 6이 되고 플러스 약분이 되니까 p의 값은 명확하게 3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에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값은 2에 해당하는 값이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4의 꼴이 되면서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a의 값과 p의 값과 q의 값을 다 대입을 해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그리고 p의 값은 3이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고 q의 값도 4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것을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4가 되고,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3x 4에서 마이너스 2분의 9를 빼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두 실근의 곱은 이 값분의 이 값이 되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626번 문제입니다. x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이 함수의 값의 최대값이 15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kx 반절의 제곱인 k제곱 마이너스 k제곱의 형태가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k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이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k, k제곱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k의 값이 어느 정도의 값을 갖는가에 따라서 x는 3보다 큰 것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3에 해당하는 값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프를 두 개만 더 그려보자면, 그리고 여기가 꼭지점입니다. k, k제곱, 그리고 k, k제곱이 될 때 3의 값이 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또 3의 값이 이 꼭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해보자면, 만약에 첫 번째 모양이라면 x가 3보다 크다라는 범위에서 최대값은 이쪽 범위이기 때문에 이 값이 15가 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3보다 큰 범위가 이쪽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x가 3일 때 y가 15라는 말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3일 때 최대값이니까 3일 때 최대값이 15가 된다라는 말인데, 이 식에 대입을 하면 성립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그래프는 제외해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구별을 해보자면, 두 번째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3,15가 최대값이 3,15를 지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 식에 3,15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5는 마이너스 9 플러스 3을 대입했을 때 6k가 되게 되는데, 6k에 해당하는 값은 24가 되고 k는 4가 됩니다. 그런데 k의 값이 4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4의 값이 이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값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1번 그래프가 옳게 되는데, 이때 k의 값을 구해보자면, k일 때 k의 제곱이 15가 되니까 k의 값은 루트 15가 되게 되고, 그래서 답은 루트 15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631번 문제입니다. fx가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fx의 값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로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절대값에 해당하는 값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형태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을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되고,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되고, 이 값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의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 값의 최소값과, 그러면 이 값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y는 fx의 전체 제곱 플러스 4fx 플러스 4 플러스 1의 꼴로 만들 수가 있고,
이 값은 f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fx의 범위만 크기의 y값의 범위만 알 수만 있다면 이 전체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것의 최소값은 x가 0일 때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의 범위 내에서는 이 값이 최소값이 되려면 사실 명확하게는 0이 되진 않지만 0에 굉장히 근접할 때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fx의 최소값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이 fx의 최소값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음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일 때 1 더하기 1의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2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635번 문제입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이러한 값이 최소값이 5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이 값을 라지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y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k라고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게 된다면 a제곱 마이너스 2ay 플러스 y제곱,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y제곱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마이너스 8y 플러스 k가 되는데 이 값의 최소값이 5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a-y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두 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게 되면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k는 5가 되고, 다시 한 번만 적어주면 a-y제곱 플러스 y-4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k-21은 0의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값이 0이 되는 최소의 값이니까 이 완전 제곱식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일 때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y는 반드시 4가 돼야 되고, y가 4일 때 a의 값도 반드시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k의 값은 이때 0이 됐을 때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21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641번 문제입니다. 점 P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점 1,1하고 4,-5를 이은 선분 A, B 위를 움직일 때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두 문자가 이렇게 섞여 있다면은 한 문자로 정리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면 y는 기울기 먼저 x가 3만큼 증가할 때 y가 6만큼 감소를 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되고, x의 값이 1을 지날 때 y의 값도 1을 지나므로 y는 마이너스 2로 붙고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1차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형태가 되게 되고, 이 값이 1에서부터 4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을 해보면 x축, y축이 될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된다면 여기 1,1에서부터 여기 4, 마이너스 5까지 이 위에서 점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x의 값의 범위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y를 여기의 자리에 대입을 하게 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y라고 놓지 말고 최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고 마이너스 4x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 바깥쪽에 마이너스 9를 해주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9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x의 값이 1에서 4 사이일 때 최대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x가 3일 때, 즉 이 값이 0이 될 때 마이너스가 가장 작게 되기 때문에 x가 3일 때 최대값이 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9가 됩니다. 647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 위에 AC의 위에 한 점 D에서 A, B하고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EF라고 했을 때 사각형 DEBF의 넓이가 최대일 때 이것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모양을 보았을 때 일단 ED하고 BC가 평행하고 DF하고 그리고 AB가 평행하다면 이렇게 CDF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도 닮음의 모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고 그리고 이 직각과 직각이 같기 때문에 이게 각도가 모두 같아서 닮음이 됩니다. 그러면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대2라는 게 명확해지니까 제가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때문에 이 값을 x라고 놓게 된다면 이 CF의 값이 10-x가 될 것이고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밑변이 높이의 반절이 되니까 이 DF의 길이가 2 곱하기 10-x라고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의 길이도 2 곱하기 10-x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이 색칠한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밑변은 x가 되고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2 곱하기 10-x의 꼴이 되고 이 값을 정리를 하면 x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의 꼴이 되고 이 값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0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의 최소값을 20x입니다.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마이너스 25의 꼴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5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50이 되어서 x의 값이 5일 때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러면 x가 5가 되고 여기의 값은 10이 됩니다. 그러면 밑변이 5고 높이가 10이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는 15 곱하기 2가 돼서 30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